드디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가로 꾸려질 모양입니다.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이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생긴 30억 중에 한 10억은 새로운 변호사 보강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 뭐 변호사 다른 분들은 다 사임을 하고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근데 두 사람이서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이 공소 사실에 대한 그 대비를 하기는 그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특히 이제 기록이 12만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12만 쪽에 대한 에서 나눠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추가 변호인단이 절대로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뭐 지금 10억을 갖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뭐 돈을 얼마로 받을지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신뢰라든지 믿음 또는 애정이 있어야 더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뭐 단순히 비용 문제는 아니고 그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또 이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억울한 걸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 그게 이제 앞으로 이 향배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 점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동 자택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 67억 5천만 원인데 내곡동 집을 사는 거는 28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40억 원 정도의 돈이 현찰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용하는 돈이 왜 10억밖에 없을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 이제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면은 10억 원 정도의 예금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50억 정도를 가용 금액을 갖고 있는데 왜 변호사 비용을 10억밖에 못 쓴다고 얘기할까? 나머지 돈으로는 과연 뭘 할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 또 앞으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용 금액을 이렇게 딱 10억 원으로 정한 것은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토론으로 추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던지셨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10억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무엇보다 내곡동 자택, 국가정보원 또 내곡지구 파출소에서 걸어서 20분 이내 거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후에 삶을 여생을 보내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언론 보도만 보면 저 집이 굉장히 위치도 좋고 박근혜 전 대통령 취향에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집을 갖다 고른 게 금매로 이제 삼성동 집을 내놓고 고른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 전에 이미 대통령은 임기를 끝나면 이사를 가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경호 문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으로 올 때 이제 간다고 한 이유가 경호 문제였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골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차익이 39억인데 10억이라는 거기는 측근의 말이지 저희들이 믿을 수는 없고요. 또 뭐 어떤 분은 무료로 변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익이나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돈 중에 얼마를 쓸 거는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거고 다만 저 집을 그냥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앞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집 같이도 보이고요.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대구에 지역구가 있었지만 강남 부근에서 거의 뭐 카드를 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을 고른 것 같고요. 또 경험 문제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그냥 섣불리 뭐 금매로 내놓고 뭐 편의를 봐서 샀다고 하는 이런 추론들은 조금 오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도심 속 전원마을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웃들에 대한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고 경호상의 편의성도 있지만 저 약간 언덕바지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대한 경호 부분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뒷부분이 이제 굉장히 힘든데 뒷집은 이미 샀습니다. 21억을 주고. 그거는 이제 경호실 예산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국고 예산이기 때문에 나라 재산입니다. 그걸 샀다고 해서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유재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호할 사람들의 이제 숙소 또는 뭐 교대 장소 또는 식사할 공간 이런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도 수월했고 뭐 어쨌든 최적의 퇴임 이후의 장소가 아닌가. 뭐 지금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있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 보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던 것이다. 원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경호팀하고 국정원팀이 사저를 알아보러 여러 곳에 다니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그것 때문에 잠시 문제화되기도 했지만 원래 집권 4년차가 되면은 퇴임 이후의 공간을 위해서 뭐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중에 제일 적절한 고르는 것이 역대 정권의 관례입니다. 현재 내부 리모델링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초에는 토요일쯤 짐을 뺄 계획이었는데요. 정원 같은 곳에 단장을 하느냐 분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동도 그랬고요. 과거에 신당동도 그랬고요. 정원이 있는 집을 조금 본인 나름대로 원하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측이거든요. 당연히 뭐 우리가 아파트보다는 네. 정원이 있는지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손이 많이 가죠. 관리비도 많이 가고 리모델링을 해도 정원 자체뿐만 아니고 안에 내부 구조도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이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미 그 뒤에 그 경호원 사태까지 다 준비를 한 걸로 비춰봐서는 이 그 집을 매매하고 매수하는 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삼성동 자택 관련해서는요. 매매계약 체결자가 당시에는 최순실의 어머니 아니겠느냐. 임선희 씨죠. 근데 4억 5천만 원 이걸 직접 수표로 한 번에 지급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진술소서죠.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금액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수표로 이제 임선희 씨가 줬다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최태민 일가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 주장이 나오는데 근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급하게 10억 정도가 필요했다 그러면 자 장충동 집을 판 돈에다가 일단 이 최태민 씨 일가의 돈 4억 5천만 원 수표를 주고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그 인척들이 돈을 뒤에 뭐 현금이든 수표든 최태민 씨 일가 임선희 씨한테 줬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근데 워낙 옛날 얘기 때문에 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그걸 갖다 입증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의혹을 보이는 거는 왜 4억 5천만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임선희 씨가 최태민 씨의 부인이 지급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건 임선희 씨가 이제 매매 계약하는데 자기가 가서 했고 임선희 씨가 이제 자격 수표를 줬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매매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억 5천만 원이 임선희 씨 돈인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 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 저것만으로는 그 최순실 씨 일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대줬다. 그렇게 하기엔 좀 부족하고요. 아마 혹시 가능하다면 저 4억 5천만 원의 출처까지도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임선희 씨나 아니면 최순실 쪽에 나왔다. 그게 밝혀지게 되면 지금 그런 추정이 더 확실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추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어쨌든 경제 공동체 때문에 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저것뿐만 아니라 98년에 이제 대구 달성에서 천 보궐선거 나오실 때 그때도 5천만 원씩 해가 2억 5천만 원을 거두어서 갔던 거 아닙니까? 임선희 씨 차에 직접 싣고 그런 증언들이 이미 나와 있고 2007년 선거 때도 이미 그 사무실을 최순실 씨가 구했고 여러 차례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분들은 뭐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가족 그 달성군에 구했던 아파트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공동체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운명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짧게 반론 하나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뭐 백화점 가서 화장품이나 무슨 이런 편의품을 갖다가 본인 돈으로 사서 주고 한 거는요. 정말 적당치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참모들이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경제 공동체고 한 지갑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그 과거에 그 선거는 96년입니다.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면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재판에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는 굉장히 쉽게 무혐의나 무죄로 판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물증을 만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건 법적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공동체가 되려면 돈이 최순실로부터 박 전 대통령에 가고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로 가고 우리 부부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로 최순실 씨 쪽에서 박 전 대통령 돈이 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스폰서 내지는 무슨 부정한 청탁에서 뇌물을 준 사람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경제공동체로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5월 초에 재판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이 논의도 역시 그 재판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대로 검찰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매계약 체결자가 당시에는 최순실의 어머니 아니겠느냐, 임선희 씨죠. 예. 근데 4억 5천만 원 이걸 직접 수표로 한 번에 지급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진술서서죠.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금액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수표로 이제 임선희 씨가 줬다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네. 최태민 일가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 주장이 나오는데 근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급하게 10억 정도가 필요했다 그러면 자 장충동 집을 판 돈에다가 일단 이 최태민 씨 일가의 돈 4억 5천만 원 수표를 주고 네.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그 인척들이 돈을 뒤에 뭐 현금이든 수표든 최태민 씨 일가 임선희 씨한테 줬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근데 워낙 옛날 일이기 때문에 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그걸 갖다 입증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의혹을 보이는 거는 왜 4억 5천만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임선희 씨가 최태민 씨의 부인이 지급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건 임선희 네. 씨가 이제 매매 계약하는데 자기가 가서 했고 임선희 씨가 이제 자격 수표를 줬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매매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억 5천만 원이 임선희 씨 돈인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 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 저것만으로는 네. 그거는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 보고 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었던 것이다. 원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경호팀하고 국정원팀이 사절을 알아보러 여러 곳에 다니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네. 그것 때문에 잠시 문제화되기도 했지만 원래 집권 4년차가 되면은 퇴임 이후의 공간을 위해서 뭐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중에 제일 적절한 고른 것이 역대 정권의 관례입니다. 네. 현재 내부 리모델링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초에는 토요일쯤 짐을 뺄 계획이었는데요. 정원 같은 곳에 단장을 하느냐 분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동도 그랬고요. 과거에 신당동도 그랬고요. 정원이 있는 집을 조금 본인 나름대로 원하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측이거든요. 당연히 뭐 우리가 아파트보다는 네. 정원이 있는지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손이 많이 가죠. 네. 관리비도 많이 가고 리모델링을 해도 정원 자체뿐만 아니고 안에 내부 구조도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이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미 그 뒤에 그 경호원 사태까지 다 준비를 한 걸로 비춰봐서는 네. 이 그 집을 매매하고 매수하는 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삼성동 자택 관련해서는요. 드디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가로 꾸려질 모양입니다.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이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생긴 30억 중에 한 10억은 새로운 변호사 보강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 뭐 변호사 다른 분들은 다 사임을 하고 네.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근데 두 사람이서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이 공소 사실에 대한 그 대비를 하기는 그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특히 네. 이제 기록이 12만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12만 쪽에 대해서 나눠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추가 변호인단이 절대로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네. 뭐 지금 10억을 갖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뭐 돈을 얼마로 받을지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신뢰라든지 믿음 또는 애정이 있어야 더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단순히 비용 문제는 아니고 그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또 이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억울한 점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 그게 이제 앞으로 이 향배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 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동 자택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 67억 5천만 원인데 내곡동 집을 사는 거는 28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 차익이 39억인데 10억이라는 거기는 측근의 말이지 저희들이 믿을 수는 없고요. 또 뭐 네. 어떤 분은 무료로 변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익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돈 중에 얼마를 쓸 거는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거고 다만 저 집을 그냥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앞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집 가치도 보이고요.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대구에 지역구가 있었지만 강남 부근에서 거의 뭐 카드를 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을 고른 것 같고요. 또 경험 문제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그냥 섣불리 뭐 금매로 내놓고 뭐 편의를 봐서 샀다고 하는 이런 추론들은 조금 오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도심 속 전원마을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웃들에 대한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고 경호상의 편의성도 있지만 저 약간 언덕바지 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대한 경호 부분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뒷부분이 이제 굉장히 힘든데 뒷집은 이미 샀습니다. 21억을 주고. 그거는 이제 경호실 예산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국고 예산이기 때문에 나라 네. 재산입니다. 그걸 샀다고 해서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유재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호할 사람들의 이제 숙소 또는 뭐 교대 장소 또는 식사할 공간 이런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도 수월했고 뭐 어쨌든 최적의 퇴임 이후의 장소가 아닌가. 뭐 지금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있긴 하지만 40억 원 정도의 돈이 현찰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용할 돈이 왜 10억밖에 없을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 이제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면은 10억 원 정도의 예금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50억 정도를 가용 금액을 갖고 있는데 왜 변호사 비용을 10억밖에 못 쓴다고 얘기할까? 나머지 돈으로는 과연 뭘 할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 또 앞으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가용 금액을 이렇게 딱 10억 원으로 정한 것은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토론으로 추론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던지셨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10억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무엇보다 내곡동 자택, 국가정보원 또 내곡지구 파출소에서 걸어서 20분 이내 거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후에 삶을 여생을 보내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언론 보도만 보면 저 집이 굉장히 위치도 좋고 박근혜 전 대통령 취향에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집을 갖다 고른 게 금매로 이제 삼성동 집을 내놓고 고른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 좀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 전에 이미 대통령은 임기를 끝나면 이사를 가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경호 문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으로 때 이제 간다고 한 이유가 경호 문제였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골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